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금요일 밤 11시 21분입니다. 저는 페달 알바를 좀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좀 찍고 있고요. 오늘은 아침에 하윤이 등원을 좀 하고 나서 유자씨랑 같이 오리역에 갔습니다. 유자씨가 회사를 두 곳으로 출근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고요. 원래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날은 아닌데 원래는 화요일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갔고, 원래 유자씨가 그냥 뭐 보통 대중교통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편집을 좀 많이 끝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출퇴근해서 생기는 피로도가 좀 줄 테니까 좀 이제 같이 가주기로 했고, 원래는 제가 차를 몰고 갔다가 올 때는 유자씨가 몰고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자씨가 갈 때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연습도 좀 할 겸 해서 유자씨가 운전을 해서 갔다가 운전을 다시 해가지고 돌아왔고, 주차만 제가 했습니다. 그 유자씨는 회사 주차장이 그 들어가는 길이 조금 좁아요. 엄청 좁은 거는 아닌데 약간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런 넓이여 가지고, 뭐 약간 그런 골뱅이 주차장? 골뱅이 터널? 뭔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데 폭이 좀 좁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두 번인가 휘를 긁어 먹어가지고 차는 안 긁어 먹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모르는 그 긁힌 자국이 지금 차 우측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긁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 확실한 거는 휠은 두 번을 긁었고, 차도 뭐 저도 모르게 긁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자씨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주차장 입구에 도착해서 그 운전자 교체를 좀 했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새 운전이 좀 늘었는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휠도 안 긁어 먹었고, 그래서 예전에 거기서 들어갔다가 휠을 긁어 먹었을 때도 저도 뭐 그렇게 초보 운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운전을 몇 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신 그때는 그 차를 산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지금은 지금 차를 산 지도 좀 되었고, 운전도 어쨌든 좀 더 했으니까 운전 실력이 살짝 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차의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잘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가면서도 오늘은 휠을 안 긁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었고, 그 마지막으로 휠을 긁었을 때 올라갈 때는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도는 내가 이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려오다가 휠을 긁었고, 오늘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늘 되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운전이라도 좀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유자씨가 11시부터 촬영이었는데 10시 10분인가? 뭐 그때쯤 회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작업할 거를 좀 챙겨왔습니다. 노트북을 좀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근처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저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에서도 3D 애니메이션 그 외주 작업 같은 거를 하느라 좀 이제 고사양의 데스크탑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편집을 그 데스크탑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 다니면서 외주 작업도 하면서 유튜브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제 여가 시간이든 뭐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뭐 휴식 시간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외주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거의 못 만나고, 그리고 그 제가 살던 집이 한 4평, 3평 조금 넘는 그런 되게 좁은 원룸이었는데, 거기에 뭔가 갇힌 것 같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그 집이 그냥 크기에서 오는 답답함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좁다라든지 이런 느낌은 사실 살면서 거의 없었는데, 계속 거기에 처박혀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쓰던 컴퓨터가 이제 조금 작업을 하기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어서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큰맘 먹고 노트북을 구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구입을 했던 이유는 밖에서도 할 수는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내 정신 건강에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노트북을 구입을 했었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걸로 좀 익숙해지려고 뭐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뭐 대단한 노력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몇 년이 흘렀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해진 상황이고, 예전에는 그 한 27인치 모니터 하나랑 32인치 모니터 하나, 이렇게 2대 큰 모니터를 놓고 유튜브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면에서 하다가, 사실 노트북으로 딱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게 느껴지고 화면이 되게 힘들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좀 장비를 노트북으로 바꾼 덕분에 그래도 좀 뭐 밖에서도 작업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뭐 대전 같은 데 갈 때도 일할 거 많으면 노트북 가져가서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딜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갔을 때도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을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스로 제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온오프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뭔가 단점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는 거,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서, 물론 뭐 회사에서 일이 많거나 힘들거나 할 때는 답답하고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옵션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할 때는 내가 어쨌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만 하고 있는 게 되게 참 힘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을 사서 작업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유자씨 회사 근처에 있는 메가커피에 갔습니다. 메가커피를 간 이유는 뭐 명확하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메리카노 차가운 걸 마실지 뜨거운 걸 마실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무조건 원래 차가운 거를 마시는 편인데
오늘은 한번 뜨거운 거를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500원이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차가운 거는 2,000원이고 뜨거운 거는 1,500원이고 아마도 그 500원 차이는 뭐 얼음 값이겠죠? 네, 얼음 값일 텐데 뜨거운 거를 먹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네, 저는 차가운 것들, 감기 걸렸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차가운 거를 마시는 편인데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그 아낀 500원으로 노후 준비를 500원어치 이제 더 할 수 있게 됐다. 네. 물 좀 마실게요. 거기서 또 편집을 좀 하다가 2시간이었나 2시간 반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지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촬영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유자 씨랑 다시 만나게 됐고 같이 촬영을 했던 유자 씨는 회사 팀장님하고 같이 셋이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리역에 팔각도라고 숯불 닭갈비를 하는 집이 있는데 이제 거길 가자라고 해서 저는 뭐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인 유자 씨가 뭐 추천하는 식당이니까 뭐 그냥 믿고 따랐죠. 뭐 괜찮은 곳이겠거니 하고. 그래서 저는 닭갈비 집이긴 했는데 점심이니까 닭갈비를 먹자는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점심 메뉴를 먹으려고 하나? 점심 메뉴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심 메뉴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닭갈비를 먹자고 했던 거였고 숯불 닭갈비를 3인분을 시켰습니다. 1인분에 12,900원인가? 뭐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볶음밥을 이제 2개를 미리 주문을 해놨었는데 그 점원분께서 볶음밥 하나가 1.5인분 정도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양이 좀 푸짐한가 보다.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3명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2개를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볶음밥이 이제 나왔는데 진짜 양이 되게 많고 너무 먹음직스럽게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보통 닭갈비 남은 거에다가 볶음밥을 해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안쪽에서 다 만들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계란도 2개나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볶음밥이 이렇게 화려하게 해자스럽게 나오나 했는데 알고 보니 1인분에 11,000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먹는 그런 볶음밥 가격인 뭐 2,000원이나 3,000원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1,000원이었다. 그래서 2인분에 22,000원이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계란이 왜 2개나 올려져 있었는지 11,000원 정도면 한 3개 정도 올려줘도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뭐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지인분과 같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가격표를 막 유심히 보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볶음밥은 볶음밥이겠지. 일반적인 볶음밥 가격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네, 되게 고급스러운 볶음밥을 먹을 수 있었고 원래는 점심을 그냥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볶음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먹으면서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왜냐면 가격을 알기 전이니까. 너무 맛있는데 계란도 2개나 있고 신나서 막 퍼먹었죠. 근데 좀 먹다가 이제 배가 부른데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미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퍼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리역에 있는 팔각도를 이제 가실 분들은 볶음밥이 11,000원짜리다 라는 거를 좀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대신에 엄청 맛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추천을 해도 괜찮겠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볶음밥 중에 되게 맛있는 정도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볶음밥은 뭐 고기 종류가 많이 들어가면 삼겹살 집에서는 삼겹살을 많이 남긴 상태에서 볶음밥을 주문하면 맛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살면서 못 먹어봤던 볶음밥이라든지 뭐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나쁘진 않았다. 좋았다. 너무 맛있었다. 대신 뭐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네, 이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닭갈비도 되게 맛있었고 사실 숯불 닭갈비는 뭐 맛없기가 더
어려운 이제 그런 건데, 김을 또 살짝 주더라고요. 김이랑도 좀 싸먹고, 소스 종류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유자 씨는 이제 회사 팀장님이 저랑 또 동갑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저도 예전에 몇 번 봤었고, 그분 댁에 이제 놀러 가기도 했었고, 예전에 하윤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분도 이제 팀장이 된 지 좀 시간이 좀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년? 1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전 직장에서 팀장 직책을 맡았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고충들, 네, 나누고, 뭐,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그냥 경험담들. 사실, 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서 그게 딱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조언은, 네, 직접적인 도움이 좀 되기는 어려운. 왜냐면 상황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상황을 누군가 겪고 있다면 조언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뭐, 조언보다는 그냥 대화를 나누었다. 근데 참 팀장이, 네, 저도 뭐 몇 년 안 해보긴 했지만 생각보다 참, 네, 힘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팀장이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꿀 빠는 줄 알았는데,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렇고요. 네, 물 좀 마실게요. 팀장을 하려면 진짜로 뭐랄까, 개인적인 생각엔 든든한 오른팔, 네, 든든한 오른팔이 꼭 있어야 한다. 네. 대신 그 사람은 뭐랄까, 실력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그 실력이 없으면 또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겠지만,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을 좀 꼼꼼하게 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네, 그런 게 더 좀 중요하긴 하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현 시대를 살아가는, 네, 어떤 꼰대 아저씨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요. 하여튼 밥은 뭐 그렇게 먹었고 67,000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유자 씨랑 용돈으로 반반 냈고, 원래 팀장님이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사드렸고, 원래는 유자 씨랑 팀장님은 회사에서 법인카드가 나온 게 있어요. 개인 법인카드. 그래서 그 법인카드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촬영 때문에 출근을 했을 때 식사를 이제 그 법인카드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자 씨랑 그 팀장님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왔으면 법인카드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일정 부분, 물론 제가 먹은 부분은 제가 지불을 해야겠지만, 근데 둘 다 안 갖고 왔더라고. 유자 씨도 안 갖고 왔고, 그 팀장님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홀라당 날렸다. 네. 덕분에 이제 팀장님한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유자 씨랑도 이제 그 팀장님이랑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꽤 친한 사이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뭐 팀장한테 뭐 잘 보여서 나쁜 건 없으니까, 네. 물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밥을 샀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사실 회사 다니면서 자기 직속 팀장한테 뭐 잘 보여서 나쁠 건 당연히 없고, 다른 팀 팀장한테도 뭐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다. 네, 좋은 거가 있으면 있지. 네. 그래서 물론 뭐 필요 이상으로 나의 그 뭐랄까, 실제 그 뭐랄까, 그 팀장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억눌러 가면서까지 친분을 유지하거나 뭐 친하게 지낸다던가 아니면 뭐 싸바싸바를 좀 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물 좀 마실게요.
이게 뭐랄까,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같이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느낌들을 그냥 막 내뱉잖아요, 상추 씨를 할 때는. 그래서 뭔가 혹시라도 조금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실까봐 구구절절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목이 너무 아파요. 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유자 씨랑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꺼낼 때까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유자 씨가 집까지는 몰고 왔고, 예전에도 한번 오리역에서 사당역으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무서웠냐면, 차라리 이런 시내에서 차가 많거나 차가 막힐 때는 안 무서워하는데, 고속도로를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 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속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속도로는 좀 더 빠르게 달리니까 나도 빠르게 달려야 되고 주변 차들도 빠르게 달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이제 처음 겪으니까 앞에 차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차가 막히면 좀 이제 안도감을 갖고 근데 오늘은 뭐 100km 가까이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네, 운전을 아주 이제 잘합니다. 잘하는데, 주차도 이제 곧잘 하는데, 좀 이제 좁은 주차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좀 좁은 길들, 아니면 내비 보고 찾아가는데 좀 길이 되게 헷갈리는 길들 있잖아요. 뭐 그런 길들,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뭐 하다 보면은, 네, 하다 보면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랬고요. 집에 와서는 이제 저기 하윤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하윤이 반찬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좀 먹여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레시피를 보다가 오늘 만든 거는 소고기랑 청경채랑 팽이버섯 넣고 이제 전분물 약간 추가해가지고 살짝 소고기 청경채 덮밥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를 반찬을 만들었고, 국 같은 경우는 감자랑 두부랑 팽이버섯이랑 양파랑 채소랑 간장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감자 두부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 레시피가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감대로 끓인 거고, 둘 다 그 간장을 조금씩 넣었어요. 거의 한 1티스푼 정도 넣었는데, 뭐 당연히 그 정도 넣는다고 뭐 간이 어른들 먹기에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먹었을 때는 사실 맛이 없어요. 그냥 뭐 슴슴하고 고소하고 이런 맛은 있는데, 어른들이 먹기엔 너무 이제 싱겁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먹었을 때, 어른 요리는 제 입맛이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먹었을 때 맛이 괜찮다, 좀 짜면은 뭐 짜니까 어떻게 좀 더 물을 넣던가 뭐 해야겠다, 아니면 싱거우면 뭘 더 넣든가, 아니면 뭔가 좀 깊은 맛이 부족하면 뭐 다시다라 좀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상황에 맞게 뭔가 제가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애기 먹는 거는 뭐 간이나 조미료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주고 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냥 일단 맛은 보긴 하지만. 물 좀 마실게요. 말을 좀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목이 조금 간질간질해지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하윤이 하원하고 집에 와서 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오늘은 아까 만들었던 청경채 소고기 볶음이랑 저번에 어제 만들었던 계란 부침이랑, 그리고 감자 요리 하나랑 국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먹였는데, 처음으로 유아식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다 만든 반찬들로만 한 끼를 이제 먹인 거죠. 근데 좀 두근두근 했어요.
뭐 아무래도 사 먹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샀던 반찬들과는 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끝까지 정말 싹싹 다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냥 사서 먹였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 너무 이제 이거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더 뭔가 계속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음엔 뭐 해주지? 다음엔 뭐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니까 되게 그 이유식이나 유아식에 진심인 그 부모들이 있잖아요. 막 되게 열심히 요리해서 먹이고, 예전에는 보면서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 테고 되게 힘들 텐데 저걸 어떻게 다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제 해서 먹여 버릇하다 보니까 그 잘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내 시간이나 노동력이 들어가거나 내가 피곤한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없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해낼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당분간도 최대한 제가 좀 해서 먹이는 쪽으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자취를 그래 오래 했고, 물론 자취할 때 요리는 되게 엉망이긴 했지만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해서 만들었지만, 결혼하고 나선 그래도 요리를 제법 레시피도 보면서 나름 좀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래도 요리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애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적당히 레시피를 보면서 하면은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레시피가 없는 거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응용을 해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굴릴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아서, 물론 요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먹어서. 그리고 저녁 먹은 거 치운 다음에는 또 이제 하윤이 간식을 만들었어요. 내일 대전 가는데, 대전 가는 동안에 먹거나 아니면 뭐 대전 가서 먹을 그 고구마 빵 레시피를 봤는데, 고구마랑 쌀가루랑 아기치즈 이렇게만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메뉴가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고구마를 일단 찐 다음에 으깹니다. 저는 이제 고구마를 340g 정도 넣었고, 쌀가루 으깬 거에다가 이제 아기치즈를 3장 정도 넣고, 쌀가루를 원래 레시피에서는 레시피대로라면 30g 정도 넣었어야 했는데 뭔가 너무 좀 질척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물론 그런 빵 반죽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반죽 같은 느낌이 너무 안 들고 손에 다 묻고 이래가지고 쌀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5, 60g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구마 340, 쌀가루 뭐 한 60, 아기치즈 3장 이렇게 넣고 잘 섞어가지고 그 도마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올린 다음에 밀대로 좀 밀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 정도로 내서 두께는 한 1cm 좀 안 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이제 넣었죠. 그 판에다가 이렇게 종이 호일 깔고 탁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 위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좀 발랐어요. 노른자만 분리해가지고 위에다가 발라주고 이제 구웠는데, 사실 좀 이게 뭐 맛이 날까? 뭐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베이킹은 망하기도 했었고 완전히 돌빵을 만들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도 이 빵도 레시피에는 180도로 15분 굽고 뒤집어서 10분 굽고 하라고 했는데, 혹시 또 딱딱해지거나 타거나 막 그럴까봐 10분, 8분 이렇게만 했거든요. 180도에서. 그래서 딱 되게 괜찮게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안쪽까지 다 익고 맛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 씨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하윤이도 잘 먹고.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한 게 뭐 설탕도 안 들어가고
뭐 쌀가루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버터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구마 자체가 사실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치즈도 좀 들어갔고 또 구워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식감이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쌀가루로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찹쌀가루 같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찹쌀가루로 하면은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찹쌀가루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하윤이도 많이 먹고 저도 많이 먹고 유자 씨도 많이 먹고 해서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먹었는데 남은 거는 이제 내일 대전 갈 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 먹는 간식들도 사실 다 잘 나오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먹이면은 더 좋으니까 잘 먹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맛에 요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유자씨 같은 경우도 제가 해주는 요리를 참 잘 먹긴 하는데 이제 조금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유자씨가 유자씨의 그 반응이랄까? 네, 거기서 오는 도파민이 살짝 줄어들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처음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았는데, 또 하윤이가 제 음식을 잘 먹었을 때 뭔가 약간 또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자씨 같이 간식 먹고 유자씨한테 하윤이 재우는 거 좀 맡기고 저는 배달 알바를 좀 하다가 왔고요. 오늘은 5개 했네요. 5개 해서 14,650원 네, 벌었고, 배달비가 원래는 3,000원 넘는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3,500원, 3,900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다 2,900원, 2,950원, 그러니까 3,000원 밑으로 딱 뭔가 악착같이 맞춰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요즘에 그 배달 어플들 보면 배달비 무료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의 그 배달비도 좀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뇌피셜로 해봤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제가 했던 게 다 거리가 짧거나 뭐 그런 거여가지고 배달비가 평소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배달했는데 오늘은 4개가 치킨이었고 하나는 피자였고 그렇게 이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닭 배달도 하고 페리카나였나? 페리카나도 하고 그냥 동네 닭강정집도 하고 피자 스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배달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등이 좀 아프더라고요. 등이 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근처 호프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데가 조금 있어가지고 나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앉아 있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앉아 있다가 집에 왔고 오니까 뭐 한 2시간? 2시간 이상 밖에 있다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유자씨랑 하윤이는 잘 자고 있고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녁을 안 먹었고 아까 뭐 하윤이 그 간식 만든 거를 좀 같이 나눠 먹긴 했지만 뭐 몇 개 안 먹긴 했거든요. 사실 몇 개 안 먹었어요. 식사로는 좀 부족한 거고 또 많이 걷고 오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참. 집에 맥주가 한 캔 있거든요. 그래서 허니버터칩 같은 거 하나 딱 사다가 한 캔 딱 때리고 자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뭐 안 좋을 테고 살 빼는데도 안 좋을 테고 또 꼬르륵 소리가 방금 좀 났던 것 같고 근데 아마도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녹음 끝내고 편집해서 올린 다음에 편의점으로 뛰쳐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몸무게는 며칠 전에 쟀을 때 한 3kg 정도 줄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쪘다가 빠진 거여가지고 평소 저를 보시던 모습에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닐 텐데
어제 좀 줄었었는데 며칠 안 쟀거든요. 안 먹고 내일 딱 몸무게를 쟀는데 더 줄어 있으면은 기분이 아주 좋겠죠. 아니면 맥주 한 잔 먹고 며칠 있다가 재도 되고. 사실 지금 배달 끝나고 오자마자 찍고 있거든요. 근데 배달 끝나고 오자마자 너무 맥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술을 그렇게 밝히는 사람은 아닌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허니버터 칩의 그 식감 있잖아요. 아삭아삭한 그 뭔가 포카칩 이런 거랑 좀 다르고 또 프링글스랑 좀 다른 그 식감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추씨를 찍으면 어쨌든 찍으면서 지금 내가 맥주를 먹는 행동이 괜찮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허기진 게 사라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배는 점점 더 고파지네요. 지금 계속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에 이게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맥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일단 열린 결말로 열어두고 나중에 강과장 채널 브이로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너무 기대되시겠네요. 네. 이렇게 떡밥을 좀 이제 뿌려보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만 가지고 떠들었는데도 벌써 36분, 37분 정도 찍고 있어서 이것도 그냥 한 편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상추씨를 안 찍다가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시 또 수다가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바꾼 게,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영상을 더 많이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편집을 많이 하고 뭔가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생각을 좀 바꾼 게, 그냥 내 삶에 유튜브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자. 유튜브는 나한테 없는 거고, 너무 유튜브 자체에 집착을 한다거나 뭐 조회수나 수익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재미있는 방식으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뭐 누군가한테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면은 누군가한테는 되게 왜 저러고 살지? 너무 멍청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나대로 열심히 살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그냥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자 라고 좀 생각을 살짝 바꿨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하루를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꽉꽉 채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추씨에서 좀 떠들 것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또 의심할 거예요, 제 성격상. 근데 당장은 네, 의심하지 않기로 했고, 늘 그랬거든요. 집에서 하윤이를 보면서도 뭔가 또 이제 돈 벌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만 하지 말고, 아니면 뭐 요리하면서도 살림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빨래만 열심히 개고 설거지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뭔가 유튜브 말고 좀 다른 거 돈벌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문을 계속 갖고 하다 보니까 일상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런 고민을 한다고 대단한 뭔가 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만 하고 널브러져 있고 무기력해지고
폭식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내 눈앞에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자, 미친 듯이. 유자씨 밥 열심히 해주고, 하윤이 밥 열심히 해주고, 절약 열심히 하고, 내가 하던 것들이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 빠이.